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참수작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또는 적대 세력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참수작전이 우리가 북핵 대응 방법의 하나로도 지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발사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든지 아니면 핵을 발사했든지 할 때 김정은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김정은에 대한 실시간 위치 정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숨어 있는 곳에 대한 고성능 재래식 폭탄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에 숨은 김정은을 제거할, 보통 그런 폭탄을 벙커버스트라고 불립니다. 지하 수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터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미국만이 그런 폭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주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지금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작전이라는 이 원리는 고대에 가면은 막 공통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특히 몽골 기마군단은 적을 칠 때 항상 심장부를 때리고 왕이라든지 지도자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전략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금 아드리아해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드리아해를 가운데 두고 이탈리아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크로아티아에 여행을 하면은 크로아티아까지 서기 1241년에 몽골 기마군단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무자비한 살육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몽골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이끄는 몽골 기마군단이 러시아와 헝가리를 석권하고 그 헝가리 왕이 도망을 가니까 그 헝가리 왕을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의 코소보 그 헝가리 왕을 쫓아가가지고 저 크로아티아까지 쳐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긴 기동 거리를 가진 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마군단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잠수작전을 하고 있는데, 잠수작전의 최대 목표는 그 국가 원수입니다.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는 국교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란이라는 아주 비중이 큰 나라의 독재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느냐의 여부는 그건 좀 다른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암살 작전을 많이 하지만은 적국의 국가 원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그 목표가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 플러스 그로 인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미국과 논의를 했더니 미국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는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3일 새벽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에 가족들과 함께 테헤란 동북부 지하 벙커로 은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미국 측에 알렸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 보도한 언론은 로이터 통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뭐 정확한 보도로 좀 이름이 나 있습니다. 로이터는 어제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를 미국 측에 알렸으나 트럼프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기습하는 첫 시간에 있는 겁니다. 기습이 진행되면은 그걸 알게 되면 숨어버리니까 모를 때, 그러니까 기습이 시작된 한 1시간 안에 때려야 되는데 사전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때까지는 정치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국 폭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대화들에 대한 허위 보도가 너무나 많다.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할 것이고 미국도 자국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또 같은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는 2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상황을 발견했고 2번째 홀로코스트,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면서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대리인 세력의 핵무기를 제공하려 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공습에 앞서 트럼프에게 해당 계획을 알렸다는 점, 미국 조종사들이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있다는 점도 네타냐후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이란 측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란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축적해가지고 이제 핵폭탄 제조 전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라늄 핵폭탄은 그 폭탄 설계가 간단합니다. 터지는 임계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컨대 우라늄의 경우에 아마 10kg이라고 그런다면은 6kg짜리 2가지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딱 합쳐버리면은 터져버립니다. 그런 설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플루토늄 핵폭탄은 그 설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터지는 것이 우라늄 핵폭탄인데 지금 이란이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폭탄 제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또 이제 농축 우라늄을 상당히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90% 순도로 높이는 그 전 단계로 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더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악몽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망상에 걸려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과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동해가지고 죽인 이 과학적 학살이고 그 바탕에는 인종주의가 있고 반유대주의가 있는 거죠. 이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걸 겪은 이스라엘은 건국 과정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서 프랑스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협력을 받아서 핵 보유를 합니다. 그걸 미국이 알고도 눈 감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약 400개의 핵폭탄과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폭격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핵 강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은 유대인 멸종을 막기 위한 방어수단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이 코온에 몰렸습니다. 후퇴를 거듭을 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세가 뒤집어져 가지고 핵 사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란은 호메니 등장 이후에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리인 세력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여러 차례 테러를 했던 이 이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번에는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생존 투쟁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통계는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싸움판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유엔의 월드 해피네스 리포트라는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올해도 147개국 중에서 8번째로 행복한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58등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손에 무기를 들고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킨다는 이 자주국방으로부터 나오는 자존심, 즉 총구로부터 나오는 행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복이고,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에 맡겨놓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는 한국인들이 행복해야 될 텐데, 불행한 이유는 안보 문제를 외국에 넘기고 그 대신 이권 투쟁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시기, 질투, 불만, 불평이 쌓여서 불행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행복과 한국인의 불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